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영상에 확인해 보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 달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요 방문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자, 어떤 인물들이 갔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등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요. 옆에 배석자들, 대변인도 있었고요. 비서실장도 있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뒤 첫 면담이 오늘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지도부가 전체가 간 건 아니지만 약간 시차를 두고 각자 이명박 전 대통령 MB 방문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17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27일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오늘은 같이 지도부 전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당 예방, 그리고 특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만남, 이게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얘기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좀 깊숙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궁금한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가 그건데, 특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 검사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도부에 포함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늘 왜 예방한 걸까요? 우선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예방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적 인연이 금방 말씀하신 과거에 것처럼 있었죠. 예, 과거에 이제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예, 할 수 예. 있는 인연이 있어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방해서 예, 예. 일단 사과부터 좀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오. 대통령이 뭐 괜찮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지난번 MB 대통령 예방에 의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또 한 건데, 대개 이제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 MB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는 크게 제가 느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강경 우파 또는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갈 때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종인 과거 비대위원장이 예.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사과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중도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선거를 치르려면 그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강경 우파가 좀 불만을 가지거나 섭섭해할 수가 있을 때, 예.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 그럼 지금은 뭡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 지금 모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진 의원과 현역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그 광장의 집회 예.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강성 우파나 강경 지지층에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리고 그쪽과 일체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지금 시기에 과연 꼭 필요할까. 그럼 광장의 집회 참여 상황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던 똑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시고 예. 또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열렸거나 총선이 열렸을 때 중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강성 우파를 달래기 위해서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아스팔트 우파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지금 예. 당의 노선인데 굳이 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아예 우리 당의 모습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전 실장님은 지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전략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잘 납득이 안 간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데,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약간 제3자 시각으로 보였을 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저 일정을 예. 발상을 하고 제안한 사람이나
저 일정을 수용을 해서 간 국민의힘 지도부나 예. 일단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흔히 뭐 정치적 행보로 이렇게 간주될 수도 있는 일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저는 타당한 논리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강성 우파들이 국민의힘을 너무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 경쟁력, 대선에서 과연 재집권할 수 있을까? 예. 그를 위해 필요한 확장성, 중도, 또 합리적 보수까지 이걸 아우르면서 재집권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최근 뭐 이미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강성 우파의 강력한 어떤 장애 집회 거기에 편승하고 업혀가는 국민의힘 이게 이제 결집을 시키고 지지율도 올리고 막 이랬다가요. 이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예상했던 대로 조금 이게 하강 곡선으로 간다고 여겨지는 시기인데 예.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정에?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한 그래서 거예요. 강성을 더 강성으로 뭐 김근식 교수님 논리처럼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저는 보통은 이제 예.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한 어떤 행보로 읽혀지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서 말이에요. 예. 조기 대선 지금 이제 함구령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조기 대선에 대비한 어떤 결집 행보인가?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어요. 그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예. 새로운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할 문제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 비대위 체계에서 일정이 너무 곤궁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예.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정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일정을 왜 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요.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이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해서 깊은 아마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 전과 후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도 아마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걸 좀 들으려고 간 게 아닐까요? 혹시 좀 해석을 하자면? 저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 예. 헌법재판소의 문제이고 분명히 이제 분리가 엄연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탄핵 절차에 사실상 무대응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상반됩니다.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뭐 다 최후 변론까지 다 끝났고 예.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이거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에 대한 일종의 시위, 압력 이런 거라면 저건 또 더 번지수가 어긋난 거예요. 탄핵이 된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그러니까 그 동안에 헌법재판소의 과거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곧 있을 수 있는 탄핵 결과 이런 것에 대한 뭐 불복의 시사인지. 혹은 또 헌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압력이 이제 그것도 석연치 않고요. 정치적 압력이라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과정상의 불공정성,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얘기를 했지 그 결론 자체가 나더라도 불복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럼 저는 뭐 압력도 아니고 압력이라 하더라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명 불가한 일정이다. 예. 그래서 제안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나 저는 효용성이 없는 일정을 지금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근식 시장님. 탄핵을 경험한 그 대통령에게 어떤 그 당시 어떤 상황 고민에 예.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우리 앵커님 예. 말씀. 혹시 그런 게 뭔가 좀 답을 얻고자 조언을 얻고자 간 건 아닐까? 그걸 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좀 뜬금없고요. 오. 왜냐하면 그건 탄핵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확실히 전환이 돼서 뭔가 변화가 그렇죠. 생긴 이유 아니냐? 우리 그거는? 당도 그러면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탄핵을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고민과 상황을 좀 조언받는 거라면 뭐 그나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 최 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 공식 입장이 확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이야기도 안 하는 상황인데 가서 그 지혜를 뭐 조언받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오늘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서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예. 몇 가지 그거는 좀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소개해 그걸 드릴 보면 겁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에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탄핵이 지금 옳지 못하다. 탄핵은 반대해야 예. 된다. 이런 대통령을 좀 두둔하는 메시지로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우파와 강경 지지층의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더욱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행보여서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자, 오늘 예방이 끝난 뒤에 어떤 대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계집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좀 뚜렷하게 나온 것 같네요, 지금요. 개인 의원들이 개인 행동, 소신 행동 이게 과연 맞는가? 의문 제기를 한 메시지네요. 정리 좀 해보죠. 자, 영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당 의원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말해야 됩니다. 소심 이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뭉쳐라 이 뜻 같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 세우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권당 대표 김근식 전 시장. 예. 집권당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위원장인데 저 메시지는 권영세 위원장을 향해서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거 아무리 봐도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맥락상으로는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예. 않다. 이제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출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등등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강경 보수층을 달랠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예. 또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혜와 조언을 얻기 위한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다면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탄핵은 해서는 안 되고 탄핵 반대 입장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처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에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식의 일종의 저는 가르마를 타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히 TK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걸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TK에서는 보수의 어떤 민심을 대변하기도 예. 하고 보수의 상징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지금 TK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상황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집권당 대표와의 불화설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집권당 여당의 대표는 2인 삼각체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고 예. 대통령만 쫓아가는 상황이면 그건 사실 집권당 대표로서의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과를 내고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틀린 행동이나 틀린 노선을 가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TK 지역의 일부 강성 우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 민심을 극복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재성 전 주석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을 딱 지우면 두 가지네요. 여당 의원들 향해서 하나인데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일정의 목적이 뭔지 납득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도 지금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합을 강조한 것 같은데 예. 들어가 보면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소신 있는 의원의 얘기 안 좋다. 그다음에 이게 의원이 있고 당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예. 현재 당대표가 갔는데 전 당대표를 소환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현 당대표 비대위원장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갈라치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번지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합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갈라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요. 이게 축소지향적이잖아요. 이게 강성 우파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장력하고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면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 주소가 아니고 그러면 TK 정도. 그럼 TK 강성 우파 정도의 일정 정도의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축소지향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국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잘못됐으니까 메시지도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던 거라면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당 쪽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시에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었잖아요. 예. 총선 치르면서 갈등이 외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야 여당 대표가 덤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뭐 의견이 달라? 이러면 다 싫어요.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를 소환하고 전 대표까지 소환해서 이게 번지수가 단합인지 누구 하나 조금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일정 자체가 메시지도 헷갈리게 하고 소득도 없는 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메시지도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마지막 저 꼴이 뭔지 종점이 뭔지 이런 게 택배가 배달돼야 되는데 주소지가 어디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나왔던 저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설명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곰곰하게 지금 들으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메시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저게 만약에 어떤 과제가 된다면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아마 고민을 하는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